평생 모은 집 자식에게 넘겼다가 3개월 만에 거리로 쫓겨난 70대 부부. 저희 부부가 거리에 나앉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효도하려다 지옥문 열었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까지라니까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고요. 옆에 누워 계시던 남편도 부스스 일어나시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중얼거리셨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새벽 6시 저희 부부는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였고요. 30년을 살았던 우리 집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백 명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계시거든요. 충격적인 통계. 2024년 한 해에만 부모 자식 간 부동산 증여가 23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증여 후 분쟁이 발생한 건이 연간 3,500건 이상이더라고요. 하루에 10건씩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집 넘겼다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로 이런 일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 박현수 가명 73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요. 저 이영숙 가명 71세은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애들 셋 키우면서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995년에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를 샀고요. 그때는 1억 5천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5억 원이 넘더라고요. 30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애들 셋 다 그 집에서 키웠고요. 애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남편하고 둘이서만 살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의 제안.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준이 가명 45세가 어느 날 찾아왔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를 좀 했는데요. 민준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증여를 하시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몰랐고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넘기시면 돼요. 나중에 상속세 안 내도 되고 재산세도 줄일 수 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결정의 순간. 그날 밤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민준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죽으면 애들 줄 건데 지금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아? 저도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알아본다고 했잖아. 걱정 마. 그렇게 저희는 2023년 11월에 민준이 명의로 증여를 결정했습니다. 2023년 12월 증여 등기가 완료됐고요. 2024년 2월 갑자기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증여세 고지서 7,760만 원, 취득세 고지서 1,900만 원, 총 9,660만 원. 저는 그 고지서를 보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뭐니? 세금이 1억이 나왔어. 전화로 민준이한테 물었습니다. 아, 그게요. 제가 착각을 좀 했어요. 민준이가 머뭇거리며 말했더라고요. 착각? 이게 착각이니?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나중에 드릴게요. 현실적인 세금 계산 2025년 기준. 여러분, 지금부터 정확한 세금 계산을 알려드릴게요. 5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1.
증여재산 가액 5억 원 시가 기준. A. 공제액 5천만 원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3. 과세 표준 4억 5천만 원. 4. 세율 4억 5천만 원 20% 9천만 원. 5. 누진 공제 1천만 원. 6. 신고세액 공제 3% 약 240만 원. 7. 실제 증여세 약 7,760만 원. 취득세. 일반 증여 3.8% 약 1,900만 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12% 약 6천만 원. 총 세금 9,660만 원 1억 3,760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첫 번째 위기. 민준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산세가 붙어요. 하루에 0.02%씩.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증여세의 20% 약 1,600만 원 추가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 1년이면 약 640만 원 추가. 결국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꺼내서 세금을 냈습니다. 2024년 5월 민준이가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했었는데요.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빚이 좀 생겼어요. 민준이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 3억 정도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채권자들의 등장. 2024년 7월 집 앞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박민준 씨 사시죠? 빌린 돈 갚으라고 전해주세요. 저희는 부모인데요. 이 집이 박민준 씨 명의잖아요. 압류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상황. 증여가 완료되면 그 집은 100% 자녀 것입니다. 자녀가 빚을 지면 집이 강제 압류됩니다. 자녀가 팔면 부모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자녀 이름 법적 소유자. 저희는 30년을 산 집인데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법원 압류 통지. 2024년 9월 법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저희 집이 가압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이 공문을 보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민준아, 당장 와. 전화를 했지만 민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가 4억 8천만 원, 최저 입찰가 3억 8천만 원. 영수가, 우리 이제 어떡하지? 남편이 울먹이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증여 취소 시도. 변호사님,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저희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민법 556조에 따르면 자녀가 부양 의무를 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법 556조의 현실. 1. 이미 등기 이전이 끝났으면 거의 불가능. 민법 558조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 효력이 없다. 등기가 넘어간 순간 끝입니다. 2.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각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3. 해제권 행사 기간. 해제 원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용서하면 해제권 소멸. 4. 실제 판례. 부모가 이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백 수천만 원.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경매 낙찰. 2024년 12월 20일 집이 낙찰됐습니다. 낙찰가 4억 2천만 원. 새 집주인이 결정됐고요.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2025년 1월 15일까지 명도하시기 바랍니다. 명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2025년 1월 5일 저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갔었고요. 거기서 우연히 복지사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김 선생님이 법률구조공단 연락처를 알려주셨고요. 거기서 이 분야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증여 취소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 주거권 보호. 65세 이상 부모가 자녀명의 집에 사는 경우 배우자 거주권 주장 가능 민법 1114조. 경매로 넘어가도 최대 2년간 거주 가능. 2. 긴급복지 지원. 임시 거처 제공.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3. 민사상 손해배상. 자녀에게 사기, 배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제 대응. 저희는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1. 법률구조공단의 긴급 신청.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 2. 주거권 보호 신청. 법원의 배우자 거주권 신청. 2년간 거주 연장 가능. 3. 복지 지원 신청. 긴급 생계비 월 100만 원. 임시 거처 제공. 2025년 1월 12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 거주권이 인정됐습니다. 2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이와의 대면. 법원 복도에서 민준이를 마주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만 생각하고.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상. 새 집주인은 생각보다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을 샀지만 2년간 사시는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관리비만 내주세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부 지원 시작. 2025년 1월 15일부터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월 100만 원 3개월. 의료비 월 50만 원 한도. 주거 지원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지원. 노인 주거 지원. LH 임대주택 우선 신청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만 원. 2년 후 이사 갈 집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후 2026년 1월 저희는 LH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법적으로 안전한 우리 집입니다. 민준이는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가끔 찾아와서 용돈을 드립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됐다, 이제 그만하자. 너도 힘들겠다.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증여하면 안 되는 경우. 1. 현재 살고 있는 유일한 집. 다른 집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쫓겨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2. 자녀가 사업을 하거나 빚이 있는 경우. 사업 실패 시 집이 압류됩니다. 보증을 선 경우도 위험합니다. 3. 자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집의 절반이 배우자에게 갑니다. 4. 서면 각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나중에 증거가 없으면 끝입니다. 안전한 대안. 1. 부양조건부 증여 계약서 작성. 공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부양하지 않으면 증여 취소 명시. 2.
유언장 작성. 상속으로 넘기는 게 안전합니다. 유류분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신탁제도 활용. 부동산 신탁으로 안전하게 관리. 생전에는 부모가 거주권 유지. 긴급 상황 시 연락처.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복지 지원.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복지지원 국번 없이 129. 주거 지원. LH 콜센터 1600-1004.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1600-3488. 마지막 당부. 여러분, 집은 절대로 함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전하게 계약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처럼 늦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